등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해 총 64건의 기획 보도와 인터뷰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각종 주요 시정 시책에 대해 지역, 지방 언론사, 통신사, 인터넷 언론기관을 통해 보도 자료와 영상 뉴스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 사항을 전 언론사에 심층적으로 제공하는 언론 브리핑을 10회, 15개 사업에 대해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 사안별, 시기별로 적정성 등을 고려한 언론 브리핑이 소통행정 창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 SNS 활용 홍보 역량 강화입니다. 시민 관심도와 활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SNS를 이용해 매일 2건 이상 시정의 실시간 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올해 카카오 스토리 신규 개설, 문자 서비스 확대 등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홍보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오프라인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는 현재 시정신문은 월 12면 4만 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콘텐츠 발굴을 위해 6급 이하 직원 12명이 참여하는 편집회의를 통해 시정신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영상 매체나 벽면 광고 등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한 시정 홍보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시민들과 함께하는 신속하고 정확한 시정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언론을 통한 소통 행동 추진 및 이미지 홍보입니다. 우리 시의 주요 시책과 현안 등에 대해 시민의 빠른 이해를 돕고 소통 창구의 다양화를 위해 실시하는 언론 브리핑은 월 2회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언론 브리핑이 주요 시책 홍보는 물론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왜곡되거나 부정확한 보도에 대하여 신속한 분석과 해명자료 제공 등으로 시정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조 평택 시정신문 및 인터넷 방송국 운영입니다. 우리시 홍보 매체인 시정신문은 시정 전반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12면 4만 부를 발행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3월부터 관련 부서 팀장을 중심으로 실시하던 기획회의를 8월부터는 신문 편집에 관심 있는 6급 이하 직원 12명으로 강화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실질적인 편집회의를 통해 참신한 콘텐츠 개발은 물론 전문성과 내실 있는 시정 소식을 많은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시정신문 발행 부수는 예산 부족으로 부득이 지난해보다 6만 부 줄여 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도시개발에 따른 세대수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시정신문 발행 부수가 증가할 필요성이 있는 실정입니다. 2017년 예산에 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당부드립니다. 인터넷 방송국은 매년 전문업체와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뉴스 대본 읽기 추가, 메뉴 시각화 등 시민들이 접근성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를 개편하였습니다. 일일 접속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소식과 생활정보 등 시민 관심도가 높은 콘텐츠를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능동적 시정 홍보입니다. 먼저 뉴미디어 SNS를 통한 시정 홍보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3개 채널과 올해 초 신규 개설된 카카오 스토리를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처음 시도한 파워블로그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 홍보는 호응도가 높아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뉴미디어를 활용한 청년층과의 공감대 형성 및 소통 강화에 중점을 두고 SR 고속철도 개통 홍보를 위한 웹 애니메이션 제작, 블로그 시민 기자단이 대규모 행사장 현장 체감을 통한 적극적인 시정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이메일 뉴스레터, 문자 서비스를 통한 각종 시정 홍보와 네이버 다음의 인터넷 포털을 이용한 브랜드 검색 광고를 운영 중에 있으며 방송, 라디오,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도시 이미지 홍보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뉴미디어 시대에 부응하는 소통 채널 다양화를 통해 시정 홍보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시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공보관 수가 2쪽부터 7쪽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평 의원님. 공보가 사실은 좀 늦은 감이 있죠. 7월달에 수립을 했던 건데 이제 9월달에 하니까 하반기는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내일 모레면 이제 김영란법이 통과돼서 이제 적용되는 거죠. 네. 그러면 공보관실은 주로 이제 언론인과의 이제 관계가 그런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예요. 이 김영란법 때문에 이제 대언론을 상대로 하는 이 업무가 어떻게 된다고 말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인 관계의 그 김영란법 시행이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데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언론인과의 그 관계 정립을 위해서 기존의 그 기자단 포함한 여러 언론인들과 그 기본적인 협의를 거쳤었는데 각 언론사별로 그 언론인 관련 부분에 대한 김영란법 그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다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감사관실과 협의해서 전 언론인들로 하여금 별도의 그 교육이라든지 그걸 검토했었었는데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각 신문사별 또 경기도에서 일괄로 언론사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관계로 저희들은 언론인들과 관계된 그 부분만 한 200페이지짜리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책자로 만들어서 그 오늘 그 언론인 기자 간담회 기자단 총회가 있어서 거기에는 그 저희가 별도로 작성한 그 자료를 배포할 계획이고 그 이외의 언론인에 대해서는 추가로 그 홍보 자료를 배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공보관은 대언론인을 이제 상대해서 일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김영란법 때문에 이제 활동에 그동안 해왔던 방식에서 많이 변화가 예상돼요. 예, 지금 뭐 갑설, 울설 지금 논란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그 공보관실하고 언론인들하고의 관계는 항상 직무적으로 일관하다라고 보는 차원에서 일체의 그 커피라든지 차라든지 할 수 없다는 설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 예외 조항 6개에 관련해서 언론인과의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 이외에 원활한 업무 추진 및 뭐 친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3만 원 이하의 식사는 가능하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언론인 교육 담당이나 국민권익위원회나 여러 가지 지금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대전시 충남하고 충남의 전체 그 언론인 관계에 대해서는 일체 차나 점심도 할 수 없는 거로 아마 결론을 내서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고 저희 경기도에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그 결정된 사항은 없는데 3만 원 이하의 업무하고 상관없이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뭐 이런 차원에서 3만 원 이하의 식사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 있어서 지금 시간이 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항을 지금 어디고 지금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혼란이 예상되죠. 지난번 우리도 시의회에서 이 김영란 의원에서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 네. 그거 받고 나서
엊그제 토요일 날 국민권익위원장이 KBS와 MBC에 연속 출연해가지고 한 얘기가 있어요. 그 내용하고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보고서 가령 뭐 전체적으로 다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소개하면 가령 3만 원, 5만 원, 10만 원에 경조비가 10만 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난 우리가 교육받을 때는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내면 그걸 전체적으로 반납해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10만 원을 초과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 근데 국민권익위원장이 와서 TV에서 2번 얘기한 거는 10만 원 초과한 금액만 반납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듯이 같은 내용을 갖고도 이제 다른 해석을 하고 있고, 심지어 국민권익위조차도 얘기가 다른 사람의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언론 관련해서 공보관실이 사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제 얘기라고 해서 커피도 될 수 없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이 대언론과에 대한 이 방향이 상당히 변화가 예상돼요. 그렇죠? 네,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준이 없어서 그렇게 되면 사실 그동안 이제 이 공보관실이 다른 부서도 뭐 일정하게 조금 있지만 거기는 뭐 미미한 거고 전체적인 이제 언론을 상대로 하는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변화가 이제 예상되는데 그걸 아직 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한 준비는 좀 뭔가 필요한 건 아닌가.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전자의 얘기들을 할 때에는 이 공보관실의 이 방향이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는 데에 따른 대안이 필요해요. 예,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정도쯤에서 저희들 지금 추측으로는 그 경기도나 그 기자협회나 어디에서라도 좀 명확한 기준이 좀 지시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경우에는 저희만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인근 시군이라든지 경기에 대한 자문을 구해서 경기도에도 공통된 의견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좀 보충 질문 좀 할게요. 그 이제 경조사비에 그 10만 원 이상은 안 된다라고 이제 되어 있잖아요. 네. 하나의 단위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시민들은 왜 시의원이나 이런 어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왜 10만 원까지는 되는 줄 아는데 왜 안 내느냐, 이런, 제가 이제 어디를 가가지고 어떤 분을 만났었습니다. 친한 분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왔다 갔는데 어떤 그런 게 기부금이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선거법에 우리는 또 저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보를 할 적에는 이제 그 우리처럼 이렇게 선출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선거법에 의해서 그것도 안 된다라는 걸 같이 홍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 당연히 왜 10만 원 미만은 된다 하는데 왜 안 되냐 이래가면서 다들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설명하느라고 힘이 들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예민한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하고 싶은 것은 민선 6기가 이제 2년이 넘어서 지난번 민선 6기 2주년을 지나면서 기자간담회도 했고, 네. 그래서 우리 대표 슬로건이 신성장 경제 신도시요. 그렇죠? 네. 민선 6기가 시작할 때에 시의회에서도 그 신성장이라는 거에 대한 의문점 또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우리 저 과장님은 그 당시에 이제 상권이 소관이네 잘 모르겠는데 우리 저 최 계장님 많이 기억나죠? 오늘 신문에 제가 보니까 신성장 경제 신도시에 대한 슬로건에 너무나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썼더라고요. 보셨죠? 네, 봤습니다. 사실 이제 신성장 경제 신도시라는 이 대표 슬로건을 만들 때에 앞으로 평택시의 비전과 또 이 전체적인 그림을 반영시켰다고 이렇게 보여져요. 언론에서 그 정도의 이제 지적을 한 거면 이것을 그냥 없었던 일로 이렇게 돌릴 수는 없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지금 민선 6기가 2년이 넘어서 이제 1년 몇 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다면 이쯤에서
신성장 경제 신도시에 대한 좀 정립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전체적으로 평택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래서 그런 쪽에 좀 홍보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필요성은 저희도 느끼고 그 오늘 경인일보에 그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보도자료 저희 뭐 프리즘 이런 상황에 취재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좀 오기 전에 내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한 한 5분 10분에서 논란을 협의를 했었었는데요.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거나 뭐 문제점이거나 대해서는 그런 관점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언론에서 지적한 그 관점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정 전반에 대한 그 시정 구호가 뭐 문제가 있다든지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또 다른 관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20년 지났기 때문에 이 신성장 경제 신도시에 대한 그 시정 구호와 우리 지금 시정 추진 방안이 어떻게 부합되고 있는지는 지금 뭐 저희 그 홍보팀에서 주가 돼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상황보다는 우리 기획조정실 기획예산과라든지 그런 부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요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홍보 마인드는 갖고 좀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금년 내래도 그 신성장 경제 신도시에 대한 시정 구호와 우리 시정 추진 방침하고의 그 연관성이라든지 효과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홍보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은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건을 잡을 때에 신성장 경제 신도시라고 잡는 이유는 그 사업과 평택시의 미래 비전을 슬로건에 녹아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장을 통해서 경제 신도시로 도약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 신성장에 대한 이게 발굴되거나 이제 반영되지 못하면 결국 과거에 있는 뭐 산업단지 중심으로 한 그런 경제 도시를 투박한 거 아니야, 이렇게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전체적인 평택시의 이 상황을 놓고 반영시켜 보면 물론 그 신성장에 대한 반영이 있는 것도 있지만 아직은 제가 봐도 상당 부분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이제 지금 제시되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는 다시 한번 태도를 보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 건지, 그리고 어떤 보완을 해야 되는지 좀 조명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3쪽에 나와 있는 주요 성과에서 소통을 위한 이 언론 브리핑, 이건 뭐 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이 좀 보완점은 있지만 이런 거를 앞으로 좀 확대해서 좀 반영시켜 나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도자료 발굴 제공에 있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현재 887건을 냈다고 하는데 매번 우리한테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 보도자료가 너무나 형식적이고 뭐라 그래야죠? 내용적으로 보면 이걸 지금 보도자료를 해야 되는 거냐에 의문점도 가질 만큼 내용에 미미한 것들도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기왕에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그 보도자료 내용이 신문에 게재되도록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왕에 이제 그 뭔가를 소개하고 홍보하고 할 거면 내용을 조금 더 다듬고 또 내용도 이렇게 이 독자들이 봤을 때 좀 이렇게 와닿게 할 수 있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점은 이 직접 공부관실에서 이걸 쓰는 게 아니고 해당 곳에서 전부 올라가다 보니까 그걸 일일이 다 손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구조 때문에 그런 건지. 네, 그거에 대해서 저도 지금 공보관으로 부임한 지 지금 한 3개월이 채 넘어서 그 문제점은 저희도 인식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그 모든 세세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그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각 실과 그 부서에서 업무 기본적인 자료가 올라오면은 저희들이 그걸 갖고선 언론 보도에 적합하게 조정을 해서 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앞으로는 보도 자료뿐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료이기 때문에 이건 기사 그 기고문이 아니기 때문에 보도 자료는
기존적으로 하되 그 뒤에 첨부 자료를 자세한 자료를 기자들이 참고해서 거기에 그 기사화할 수 있도록 참고 자료를 정확히 제공하고 두 번째는 보도 자료를 제공한 부서의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하고 가장 그 이름을 정확히 명시를 해서 기자가 기사를 쓰기 위해서 부족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으면은 즉시 그 부서에다가 그 문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도자료를 나간 부서는 최소 오전 중에는 좀 출장을 자제하고 사무실에서 좀 근무를 좀 해달라는 거를 저희가 지금 개별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방법일 수 있죠. 예, 그리고 추후에는 그 보도자료에 대해서 좀 저희가 더 신경을 써서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의견을 하나 내면 실제 우리 시는 이제 보직이 잘 바뀌는 문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는 보도자료를 내는 사람이 아주 많은 사람이 쓰지 않아요. 뭐 주로는 뭐 정해진 사람이 이제 내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좀 교육을 시키는 건 어떨까? 이 보도자료 작성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망라해서 한번 좀 교육을 좀 시키는 건 어떤가? 공보관이 돼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가지고 뭐 올해 아니면 뭐 내년에라도 이 보도자료 작성하고 이게 뭐 영원히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어떨까 싶어요. 네, 좋은 의견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카카오 스토리로 이제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천 명이 조금 더 되네요, 현재. (150명인가) 예. 156명인가? 이 카카오 스토리로 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었지만 사실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건 저도 잘 몰랐어요. 지금 이제 보고를 하니까 이제 알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시민들이 이런 걸 하고 있는지조차를 알고 있느냐? 그건 또 의문점이 있어요. 네, 다른 의원님들 이거 하고 있는지 뭐 내려받기가 되는지 뭐 알고 계시고 저는 이제 알았는데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보관 오기 전에는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았지 깊이 있게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도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그게 뭔지 뭐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지금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우선 지금 연내에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라도 각종 홍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인터넷 방송이건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을 좀 전달하고 그 이후부터는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요거에 대한 그 이용률이나 그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신문과 달리 SNS는 내용이 길어지면 잘 안 보는 거 잘 아시죠? 너무 이제 지루하게 쓰면 잘 안 봐요. 예. 신문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는 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걸 좀 내려봤기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내용을 좀 축약해서 우리가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좀 잘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예, 마칩니다. 네. 지라시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아님. 지금 이제 저도 이제 가끔 평택시 시정 홍보를 좀 가끔 봅니다. 메일을 통해서 보면은 아까 김기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이게 형식적이고 도식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지금 현재의 지금 공보관에서 현재의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보면은 그렇게 형식적으로 조금 흐르는 부분이 많아요. 보면은 행사 위주라든가 아니면은 또 22개 운동에 여러 가지 그런 행사 위주 내지는 시장의 어떤 행보에 관한 그런 것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어떤 그 신층적인 그런 보도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정말 우리가 그 신성장 경제 신도시에 맞는 그런 그 깊이 있는 어떤 그런 내용도 조금은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시민에 나지도 않고 선전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그런 사업이 벼랑간 터지거나 그러면은 의아해하고 소통이 안 됐다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도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꼭 시에서 하는 거 아니라도 어떤 그런 국책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미리 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갖다 좀 실어줘야 돼요. 하나의 예를 들면은 충북 신도시 같은데 지금 한정선로가 지금 매설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주민들하고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미리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예측으로 많이 이렇게 시민들한테 홍보가 됐다면은 그렇게 배란간 어떤 일이 생겼을 적에 그런 뭐 배란간 당황을 한다든가 이런 게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저희들 나름 노력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조심 말씀 저희가 반영을 해서 더 홍보를 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화상계간 도로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굉장히 우리 시에서도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좀 실어주고, 지금 현 단계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현황도 좀 넣어주고, 45번국도, 국민교 다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가끔 항상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런 계획적인 것도 좀 집어넣어줌으로써 시민들이 미리 좀 알 수 있는, 그렇게 되면은 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할 시간이 되십니까? 네, 권영아님. 그 소통 추진을 위한 언론 보도 모니터링 공급인데, 언론 모니터링을 직접적으로 이거 다 주관해서 관장하나요? 저희들이 모든 그 홍보되는 거를 100%는 다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무 부서라든지 같이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링을 좀 강화해서 가끔가다 언론 중재도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잘못된, 왜곡된 보도 같은 거. 이런 거를 관리 감독을 잘 해줘야 되지 않나. 터무니없이 그 의원들도 간혹 그런 것도 당했는데, 왜곡돼서 나가는 거는 좀 중재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거기서 좀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네, 잘하겠습니다. 그 시정신문은 그 전에 옛날에 6만 부에서 지금 현재 4만 부로 줄인 거죠? 전에 10만 부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금년도에 지금 4만 부로 지금 돼 있는데, 지금 시 발전이라든지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예전 수준, 그 전에 했던 거 수준 그 이상은 아니더라도 삭감되게 되는 수준까지 그런 인구 수를 고려해서 상향 조정해야 될 부분은 있어요. 저희가 지금 다른 그 인근 저희하고 비슷한 규모의 시군들도 한번 시정신문을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수집해봤더니 저희 시가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고 좀 작기 때문에 지금 한창 개발 위주로 지금 시가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 홍보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중요하기 때문에 시정 소식의 그 증명이나 부수 증가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데 그런 줄인 이유는 한 가지 이제 단체장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단체를 막 소속돼 있으면은 한 집에 세부도 가고 이런 분석이 안 됐다는 그런 부분, 그런 거 감소. 그다음에 이제 그 신문 제작할 때 보편적으로 다들 이렇게 정치 경제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근데 거의 시장님 홍보지라는 인식하에 이런 것이 감액됐다고 봐요. 이런 거를 좀 공보실에서는 배분율을 좀 나눠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을 전면으로 해서 그러면 잘 보이나요? 직원들이 국가 점수 많이 올라가나? 이런 것들을 지향해서 이런 것들을 지향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볼거리를 했지, 시장 얼굴을 대고 볼거리가 제공이 되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의회도 다뤄주고 의회 몇 프로, 시의 홍보, 시장님 물론 시장님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프로수에 많이 차지해서 그렇게 아무도 없겠지. 근데 이제 의회 몇 프로, 경제, 지역사회, 각 읍면 놓고 이렇게 몇 프로 이렇게 대략 프로수는 정해서 공통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해요.
네, 그렇게 해서 진짜 지역신문에 이거 봐서 진짜 이게 우리 평택시를 이해하기 돕고 그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부분 같은 거 이런 걸 읽을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뭐 더 인구 증가로 인해서 더 확대될 해야 된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그리고 대중이용 시설 홍보에서 지금 지제역세가 새로 개발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도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지. 좀 하려면 좀 제대로 해라. 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근데 거죠. 지금 어제도 저희 그 관련 팀장이 그 SR 그 역 지금 실무 그가 뭐 지금 역장이 지금 아마 얼마 전에 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준비하고 있는 차원에서 그 역사의 그 시정 그 홍보할 수 있는 그 구역이나 장소까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미리 예. 사전에 역세권 이제 마음 좋게 하기 전에 좋은 위치에 선점을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매체를 좀 진짜 평택시에 이 잘한 거다. 앞으로는 그쪽을 통해서 그 인구 유입이라든가 뭐 이렇게 역세권 이용량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거를 잘 선택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서현 의원님. 네, 지금 카카오스토리 신규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네, 올해부터. 그럼 지금 우리 저 평택시 시민을 상대로 하는데 1,056명. 네, 그러니까 평택시에서 어떤 의견을 줬을 때 나한테 의견을 보내달라고 그 평택시 의견을 받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카카오스토리에 그 대한 신규 개설을 글쎄 아까 그 시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지적도 있었는데 그 저희가 이런 걸 시행하는 거에 지금 주목적을 두고 있지만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대민 그 홍보는 좀 부족한 거를 지금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요거 저 카카오 스토리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방송, 그다음 시정신문 여러 가지 시에서 하고 있는 홍보 방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스토리에 대해서 어떤 댓글을 달아주거나 아니면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계세요? 네,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 이제 시민들이 어떤 의견이 올라오거나 그럼 거기에 대한 댓글을 달아주고 그런 분이 계신가요? 아니 이제 저기 좀 전문성 있고 답변이 필요한 거는 관련 부서하고 연결하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담당 직원이 하는데 그 담당 직원이 그 카카오 스토리뿐만이 아니라 페이스북 그다음에 그 트위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 뭐 긴급을 요하거나 정확한 답변을 요하는 답변의 댓글은 그렇게 흔히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시정 홍보에 대해서 이렇게 알리는 상황이고 그 알릴 때 거기에 그 행사라든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문의하는 데는 저희가 적어줘서 그쪽을 문의가 많이 가고 그 카카오 스토리나 직접 그쪽으로 댓글 문의나 이런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카카오 스토리나 SNS,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들이 우리 시정신문에 올라가는 그 글들과 거의 흡사한 거를 올려주시는 건가요? 어떤 걸? 네, 그런 거의 이제 그런 저기 사항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행사 안내라든지 뭐 시에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세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세금을 지금 하고 있다든지 시민들이 아셔야 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뭐 정형화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때 상황별 시기별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네, 박한 의원님. 네, 박한호 의원입니다. 지금 이제 블로거하고 시민 기자단 행사장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제 보면 현장 취재들을 하고 계신데요.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좀 있나요? 지금 저희가 그 시민 기자단은 한 50명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뭐 일정 뭐 정액으로 임금을 주는 건 아니고 본인들이 그 시의 행사라든지 시정에 관련돼서 기사를 해서 저희 SNS에 줘서 올릴 경우에 채택이 되고 이럴 경우에는 건당 3만 원의 그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 수준 접속률이라든지 많이 그걸 볼 수 있는 좀 덜 경우에는 한 5만 원의 그 비용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 그 수준이고, 그 다음에 그 파워블로거를 활용한 그
가이를 저희가 이제 홍보를 좀 하고 있는데 일일 접속 건수가 한 2,000명이 넘는 그 좀 같은 영향력 있는 그 블로거들을 저희가 한 10명 정도를 섭외를 해서 그분들이 시정 홍보에 대해서 이렇게 알리고 할 경우에 일정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보면 블로거나 이런 쪽에 정보가 있어서 좀 도움이 되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 시민 기자단의 그 현장 취재에 가능하면 우리 그 시의회 본회의장에 대한 취재도 좀 그쪽에 안내를 좀 해서 그분들이 50명이면 뭐 1회에 한 2명씩 정도 이렇게 다녀가면 되니까 우리가 몇 회 하지 않으니까 1년에 저희가 앞으로는 그냥 시의회 그거에 대해서는 기존에 알려줬는데요.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저희가 시민 기자단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제역 그 KTX역 명칭은 확정이 됐나요? 아, 그거는 이제 제가 전에 이제 관련된 전에 부서의 그때의 이제 일인데요. 그때까지 한 3, 4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 저희하고 똑같은 사례로 수서역이냐 강남 수서역이냐 갖고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거는 그 국토교통부나 시설관리공단이나 SR이나 여기서 저희 평택역이냐 평택지지역보다 더知名도가 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도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강남구에서는 강남 수서역으로 해달라는 저희처럼 평택지지역으로 해달라는 게 있었고 그 국토교통부나 그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냥 수서역으로 간단하게 하는 걸 원했었는데 이런 차원에서 저희도 그냥 지제역으로 해서 지제 전철역하고 같이 통합해서 쓰는 안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만 들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지제역으로 그냥 해서 통합해서 쓰는 안으로 아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지제역으로 결정해서 그 판을 그렇게 쓰면 되고 또 저희는 뭐 안내나 이런 쪽에는 평택 지제역 이렇게 두 가지를 뭐 색을 다르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그 지제역의 공식 명칭과 그것이 평택에 있다 이런 두 가지를 같이 알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홍보 활동을 좀 하면 되겠네요. 네,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조금 그렇고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혹시 결정하는 안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그거와해서 홍보할 때는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된 거네요.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대하시 의원님 계십니다. 김혜시 의원님. 참가드릴게요. 우리 시정신문 제작하는데, 처음 시작하는 것 같은데, 8월달부터 한다는데, 편집 위원을 6급이자 직원 12명을 참여했다고, 편집 위원을 구성했다고 하셨는데, 회의를 한번 해보신 거예요? 지금 저희가 8월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저희가 이제 각 국의 주무과에서 혹시 빠진 사항이 있나 정도를 위해서 각 국의 주무과의 주무계장 팀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협의를 했었었는데 지금 저가 이제 와서는 그것보다도 실질적으로 6급 이하 일반 직원들이 시민 입장으로서 뭐 레이아웃이라든지 기사 양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저희가 12명을 해서 회의를 지금 2번 그 이후에 지금 2번째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좀 실효성은 더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요거에 대해서 더 좀 보완해서 강화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효과는 참 좋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는 효과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본인들이 또 자발적으로. 네, 자발적으로 관심도 많이 있어서. 이거를 그냥 형식적으로 처음 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또 막 그냥 과장님도 효과가 좋다고 했으니까, 이걸 지속적으로 쭉 계속 해가지고, 거기에 더 참여할 수 있는 많은 또 지원도 있으면 또 참여를 시켜가지고, 우리 시정에 대해서 많이 의해서 지적이 되고 하니까, 이렇게 많이 여러 분들이 참여를 하고 그러면 또 실적으로도 향상될 거라고 봐요. 네. 그거를 정기적으로 계속 쭉 우리 매달 한다니까 이제 매달 제작을 하니까 매달 이렇게 좀 정기적으로 이 사람들은 무슨 편집위원이나 위촉을 시켜서 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아니 저희들 그 내부 직원이기 때문에요. 저녁 때 업무 끝나고 와서 한 5시 반쯤에 와서
너무 또 회의가 한 30분, 1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지난번 때 보니까 뭐 한 2시간, 3시간 걸려서 좀 늦었지만 저희가 저녁 같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담당 팀장 중심으로 해서 식사를 한 그런 사례가 있고 그다음부터 굉장히 의욕적으로 회의를 다 참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좋은 것 같고, 앞으로 계속 좀 그 활성화 시켜가지고, 신문제도에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지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수가 201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공보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능동적인 시정 홍보를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진정한 소통 행정을 구현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있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